고수동굴은 약 5억 년 전 바닷속에 쌓인 암석이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과 침식작용을 거치며 형성된 곳입니다. 신비로운 종유석, 석순, 석주 등 자연이 만든 환상적인 지형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고수동굴 탐험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수동굴은 단양군 고수리에 위치한 천연동굴입니다. 산 정상에 키 큰 수풀이 많아 노풀고 수풀수를 써서 고수로 불리다가 지금은 옛 골을 사용해 고수동굴이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고수동굴 탐험 지도가 있어 미리 코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기 전 동굴의 탄생과 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동굴의 형태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굴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땅 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 터널이나 석탄을 캐는 갱 등은 동굴에 속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그 깜깜한 곳에는 동굴 생성물들이 만들어내는 경이롭고 환상적인 경치들이 펼쳐집니다. 석회암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석회암 지대는 빗물과 지하수가 오랜 시간 동안 침식하여 동굴을 형성합니다. 빗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약한 탄산이 되는데요. 이 탄산이 석회암을 서서히 용해시키며 동굴을 만들게 됩니다. 동굴 속에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일반적인 석회암 생성과는 다르며 석회암이 침식되고 다시 퇴적되는 과정에서 동굴 내에 독특한 구조물이 형성됩니다. 동굴 생성물의 단면을 잘라보면 나무처럼 나이테가 보입니다. 이 단면으로부터 순서대로 분석을 하면 각 부분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굴 생성물을 자세히 조사하고 여러 성분을 분석해서 동굴 생성물이 자라는 동안의 과거 기후 변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만 해 보이는 동굴 생성물을 통해서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굴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굴이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동굴 속의 온도는 동굴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온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해충을 잡아먹는 박쥐와 겨울잠을 자는 박쥐나 곰처럼 주기적으로 동굴을 이용하는 관박쥐입니다. 생물 외에 또 잘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석회암을 녹이면 동굴로 들어가는 지하수에는 석회 성분이 많아져서 석회 성분으로 이루어진 동굴 생성물이 자라게 됩니다. 동굴 생성물은 자라는 위치와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수동굴 단면도와 함께 고수동굴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고수동굴은 우리나라에서 개방된 석회동굴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연동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동굴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동굴 주굴의 길이는 약 995m이고 지굴의 길이는 약 400m로 총 연장은
1395m입니다. 이 중 개방 구간은 약 940m이고 나머지는 미공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여기에만 곰을 닮은 유석이 있고 주변의 벽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만 벽면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동굴 생선물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며 그 중에서 유석은 주로 물이 흘러내리는 벽면에서 자라는 동굴 생선물입니다. 이처럼 각 포인트에는 설명해주는 안내판이 있어서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박쥐가 매달렸던 자리로 박쥐의 몸으로부터 나온 유기물이 암석의 표면에 묻어서 검게 변한 모습입니다. 이곳 고수동굴에는 지금까지 관박쥐, 무리 수염박쥐, 붉은 박쥐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박쥐가 동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동굴 안의 온도가 거의 일정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의 경사진 바닥에 물이 천천히 흐르면 논두렁처럼 생긴 동굴 생선물이 성장하는데요. 이를 휴석이라고 합니다. 이때 휴석 속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휴석소라고 부릅니다. 휴석소의 크기는 수센치에서 수미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고수동굴은 미로와 같아서 마치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입니다. 희귀한 모양을 보이는 다양한 동굴 생선물이 있어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다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인데요. 천장이 낮은 구간도 가끔씩 나오므로 안전에 유의하며 관람해야 합니다. 동굴 안의 곳곳에 조성된 조명 덕분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해지는 듯한데요. 종유광과 종유석, 석순, 유석, 휴석, 동굴진주, 동굴산호, 석화 등이 만들어내는 신비하고 웅장한 풍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석회암 동굴로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고수동굴은 1976년 9월 24일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받았으며 지난 43년간 약 2200만 명이 다녀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평평하게 보이는 천장에 좁고 구불구불한 흠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동굴 속을 흐르던 물이 천장까지 차오르면서 천장의 약한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석회암을 깎고 녹이면서 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수동굴이 만들어진 석회암은 어두운 회색을 보이며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갈색의 암석은 주변의 암석과 아주 다른데요. 이 암석은 석회암을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식으면서 암석으로 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거리와 진행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구간이 이어집니다.
가파른 계단이 약 7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노약자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힘이 들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수없이 펼쳐진 계단을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니 힘이 들기도 하는데요.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모습에 힘들다는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빙벽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거대한 고드름이 매달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신비함에 한참을 감탄하며 바라보게 되는 풍경입니다. 고수동굴의 모함은 5억 년 전 고생대 전기 해저에 퇴적된 탄산염암입니다. 이것이 1에서 2억 년 전에 해수면 위로 융기하였고 그 안에서 약 200만 년 전부터 석회암 동굴이 생성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릅니다. 고수동굴은 종종 세계 3대 아름다운 굴인 미국 루레이 동굴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기기묘묘한 형상의 종유관과 종유석, 석순 등이 만들어내는 신비하고 웅장한 풍경이 마치 지하궁전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동굴 천장에는 물에 의해 마치 고드름 모양의 종유석이 자라고 종유석으로부터 떨어지는 물에 의해 아래에서는 석순이 자랍니다. 종유석은 아래로, 석순은 위로 자라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들이 자라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를 석주라고 합니다. 고수동굴은 동양 최고의 아름다운 동굴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가 고수동굴을 카메라에 담는 이유는 물과 시간이 빚어낸 태고의 신비가 천연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동굴 생성물을 보면 밑이 평평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평평한 모양의 동굴 생성물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 동굴 생성물의 바닥까지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퇴적물 위로 이 동굴 생성물이 자란 후에 동굴 바닥을 흐르던 하천에 의해 퇴적물이 다시 깎이고 사라지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굴의 물속에도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물론 물속에도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굴에 물이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경우에는 바깥에 사는 작은 생물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지만 동굴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동물이 깜깜한 물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고수동굴의 총 길이는 약 455m로 바닥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입구 통로에 물을 빼내야만 출입이 가능하며 끝 부분은 물이 고여있는 작은 호수로 되어 있어서 동굴이 얼마나 더 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도 여러 종류의 동굴 생성물이 자라고 있고 특히 아주 작고 구불구불하게 자란 곡석이나 주먹 형태를 보이는 특이한 모양을 가진 종유석 등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동굴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종유석이 자라고 밑에서는 석순이 자라서 거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유석과 석순은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 종유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려면 몇 천년 혹은 몇만 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서로 만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곳은 오른쪽 벽면을 따라 많은 동굴생선물이 자라고 있지만 왼쪽 벽면에는 거의 자라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동굴생선물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물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를 보면 한쪽은 평평하고 다른 한쪽은 종유석이 자란 희한한 모양의 동굴생선물이 보입니다. 마치 방패처럼 생겼다고 해서 동굴방패라고 부르는데요. 동굴방패는 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다른 동굴 생선물과는 달리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릅니다. 주로 벽에 있는 금을 따라 물이 나올 때 동굴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석순을 잘라보면 둥근 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선들은 마치 나무를 자른 면에서 볼 수 있는 나이테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이는 동그란 선을 성장선이라고 부릅니다. 고수동굴은 평지를 걷는다기보다는 자연동굴답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천장을 보면 마치 벌집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신기한 형태는 보통 강이나 논이 마르면 갈라지면서 만들어지는 건열구조라는 것의 바닥 부분입니다. 신기하게도 건열구조를 뚫고 종유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복잡한 동굴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남은 거리가 320m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석순의 모양은 떨어지는 물방울의 양과 속도, 그리고 석순이 자라는 위치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성장합니다. 이곳의 석순도 물이 떨어지는 양과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처럼 돌기둥 모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수동굴 탐험을 해보았는데요. 고수동굴은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신비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수천, 수만 년에 걸쳐 한 방울의 물이 만든 석회암 조각들은 정말 경이로웠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인 흔적들이 만들어낸 웅장한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수동굴 탐험을 통해 자연의 역사와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